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장암 예방과 회복을 위한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 중에서 대장암이 걱정되거나 아니면 이미 수술을 받으셨다면 뭘 먹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정보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대장암 예방을 위한 식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장 보러 가셨을 때 채소 코너에서 어떤 색깔의 채소들을 주로 고르시나요? 사실 대장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지개 색깔 채소를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의 색깔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록색 채소인 브로콜리나 시금치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실제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빨간색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보라색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십자화과 채소라고 불리는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같은 것들은 정말 대장암 예방의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식이섬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사실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를 그냥 변비에 좋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대장암 예방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식이섬유가 우리 장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마치 청소부처럼 장 안의 발암물질들을 쓸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장내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을 무려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과 콩류, 그리고 사과나 배 같은 과일들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합쳐서 200g 이상, 대충 주먹 2개 정도의 양을 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마늘과 양파예요. 사실 이 두 식재료는 우리 한국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 재료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장암 예방에도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과 양파에는 알릴 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나쁜 균들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주죠. 요리할 때 마늘과 양파를 조금 더 넉넉하게 사용해보세요. 물론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특히 붉은 고기나 가공육류는 정말 주의해야 해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튀긴 음식이나 직화구이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사용해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밋밋할 수 있지만 천연 양념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과도한 음주도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특히 안주와 함께 먹는 기름진 음식들은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회복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수술 직후에는 우리 장이 정말 연약한 상태거든요. 마치 상처 입은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해요. 그래서 평소에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도 잠시 피해야 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영양죽이나 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계란찜, 연두부 같은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음식들 위주로 드세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상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삶은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아주 부드럽게 조리해서 조금씩 드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양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수술 후 2-3주 정도가 지나면서 조금씩 식단을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이때도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되고 몸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천천히 진행해야 해요. 죽에서 시작해서 연한 쌀밥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익힌 채소들을 조금씩 추가해보세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도 좋은데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푹 익혀서 드세요. 과일을 드실 때도 껍질과 씨를 모두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사과라면 껍질을 벗기고 수박이나 참외는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이 시기에는 자신의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편감이 있다면 그 음식은 잠시 피하고 나중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수술 후 8주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양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 이때부터는 조금씩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다시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같은 질긴 채소들은 아직 피하는 것이 좋고 견과류나 씨앗류도 조심해야 해요. 대신 해조류를 서서히 추가해보세요. 김이나 미역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조금씩 드시면 좋아요. 콩류도 두부나 순두부 형태로 시작해서 점차 일반 콩으로 확장해 나가세요. 이 시기에는 특히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 6-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단순한 물이 지루하다면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것도 좋아요. 회복이 어느 정도 된 후에는 대장암 예방을 위한 식단과 비슷하게 관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들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콩류, 파, 마늘, 양파,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는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자신의 몸에 맞는 양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평생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튀김류, 가공식품들은 계속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대신 자연스러운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들을 드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방을 위한 건강한 하루 식단을 보면 아침에는 잡곡밥에 된장국, 시금치나물, 삶은 브로콜리, 그리고 사과 한 조각 정도면 좋겠어요. 점심에는 보리밥, 콩나물국, 양배추쌈, 당근오이 샐러드,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는 현미밥, 미역국, 고구마구이, 마늘 양파 볶음, 그리고 귤 하나 정도요.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은 좀 더 부드럽게 조리해야겠죠. 아침에는 영양죽, 계란찜, 연두부, 그리고 껍질 벗긴 사과. 점심에는 흰죽, 삶은 닭가슴살, 부드러운 감자, 그리고 바나나. 저녁에는 쌀죽, 흰살 생선, 애호박나물, 그리고 요거트 정도면 좋겠어요. 장 보러 가실 때는 항상 장바구니에 무지개 색깔이 들어가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보세요. 초록색 채소 하나, 빨간색 채소나 과일 하나, 보라색이나 노란색 것도 하나씩 넣어보세요. 조리할 때는 가능하면 찌거나 삶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밋밋할 수 있지만 천연 양념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마늘, 생강, 허브류를 적절히 사용하면 향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회복 중이신 분들은 매번 요리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요. 외식을 할 때도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도움이 돼요. 가능하면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 요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밑반찬으로 나오는 채소들을 많이 드시고 고기는 적당량만 드세요. 회식 자리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술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안주도 기름진 것보다는 나물이나 두부 같은 것들을 선택하세요. 주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을 지키세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분명히 우리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신의 몸과 대화하면서 식단을 조절해 나가세요.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